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조경기 사실기 출제 예상 최신 기출보고 두 번째 문제였던 치유공간 분석 문제에 대해서 평면도, 단면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작성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 문제지를 받았을 때 무작정 그리는 게 아니라 문제 분석부터 꼼꼼히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영상부터 반드시 먼저 보시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에서 저와 함께 본 영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로 작성해보는 연습을 쭉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먼저 평면도를 그릴 답안지를 제도판 I자 아래 끝선에 맞춰서 놓고요. 종이 테이프 1cm만 잘라서 상단에 두 모서리에만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 테두리 그리기죠. 1cm 올리셔서 9mm 굵은 샤프로 왼쪽 이름난 옆에 점선으로부터 약간 0.5mm 정도 띄우시고 오른쪽에는 1cm만 남게 이렇게 진하게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 삼각자를 대고 왼쪽과 오른쪽 모두 테두리선 그려줍니다. I자 올리셔서 위에도 그려주고, 그런 다음 오른쪽 7cm 표제란을 구분해줍니다. 그런 다음 I자 올리셔서 삼각자를 옆에 대서 눈금을 확인하면서 5mm 샤프로 바꿔잡고 공사명 2.5, 도면명, 조경계획도 2cm, 수목수량표 2cm, 그 다음에 수목은 총 10종이었는데요. 소나무 군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2줄에다가 맨 위에 규격란까지 13줄을 그려야 되겠죠. 0.6mm나 0.7mm 간격으로 맨 위에 줄은 성상, 수목명, 규격, 수량이 들어가고요. 그 아랫줄부터는 성상을 적을 1.5mm 정도 띄우시고 소나무 3종, 소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해서 상록교목 2종에 4줄 그어주고요. 낙엽교목으로 내려와서 2, 3, 5종 한다고 했으니까 3줄 그려줘야 되겠죠. 낙엽교목 3종, 하나, 둘, 세 번째 줄 닫아주고, 그 다음에 관목초하류 5종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닫아준다. 그 다음에 시설물 수량표 2cm 띄워주고요. 시설물은 총 8종, 9줄 그려줘야 돼요. 시설물은 그냥 왼쪽 끝에서부터 쭉 닫아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9줄까지. 그런 다음 바로 삼각자를 당기셔서 수목수량표의 성상란과 시설물의 기호란, 그 다음에 수목명, 시설명란 2cm 정도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규격란을 3cm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주시고 쭉 채워주시면 되겠죠. 공사명, 도로변 소공원, 고딕체가 좋습니다. 도면명, 조경계획도, 수목수량표, 시설물 수량표 0.5mm로 바꿔서 성상, 수목명, 규격, 수량 채워주고요. 상록교목, 낙엽교목, 관목, 초하류 이렇게 적어줍니다. 수목명에는 소나무, 규격을 달리해서 3종을 군식하고요. 스트로브 잣나무 심어줍니다. 낙엽교목, 문제지에 미리 골라놨던 거 확인하시면서 왕벚나무, 버즘나무, 산딸나무 택했었고요. 규격도 다 적어줍니다. 채울 수 있는 건 문제지 넘기기 전에 모두 채우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H4.0, W2.0, H3.0, W1.5, H2.5, W1.2, 스트로브 잣나무는 H2.0, W1.0이고요. 왕벚나무는 H4.5, 흉고직경 B15, 버즘나무 H3.5에 B8이고, 산딸나무는 H2.5, 근원직경 R5짜리 심습니다. 수량은 나중에 체크해서 마지막에 적어주고요. 관목 초하류 체크했던 것도 확인해서 적어줍니다. 수수꽃다리, 산수국, 구절초, 벌개미치, 낙상홍 선택했었네요. 규격은 수수꽃다리가 H2.0, R0.8이고요. 산수국은 H0.3, W0.4, 구절초는 8cm라고 길이만 나와 있습니다. 벌개미치도 8cm, 낙상홍 H1.0, W0.4 이렇게 해주고, 시설물로 넘어가서 시설물도 문제지 현황도에 모두 체크해서 앞자 한자만 따서 8종으로 적어놨었죠. 그거대로 적어준다. 먼저 기호, 시설명, 규격, 수량 적어주고요. 기호는 일단 남겨두고 시설명에 퍼걸러 3500 곱하기 3500입니다. 가로 세로 3.5m로 하고 한 개만 설치해 줄 거고요. 등벤치, 평벤치 1600에 800, 1600에 600으로 해주고요. 자, 운동시설 3종 있었죠? 윗몸 일으키기 대 평행봉, 철봉까지 이렇게 3종 해주고, 윗몸 일으키기 대 평행봉은 규격 적어주지 않고 이렇게 점으로 표시해도 된다고 했어요. 철봉에는 3단이라고 적어준다. 한 개씩 설치할 거죠. 그 다음에 조명등, 수목보호대까지. 조명등은 높이 H 3000으로 표시해주면 되고요. 수목보호대는 1000 곱하기 1000 1m 바이 1m로 표시해주면 된다. 자, 이것도 설치해준 다음에 비어있는 거 마저 작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 표시와 축척인데요. 10번 원 대시고 동그라미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십자가 그리시고 화살표 그리신 다음에 왼쪽만 색칠해준다. 위에다가 북쪽을 표시하는 N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축척은 작은 자로 중간을 맞춰서 5cm 그려주고요. 2mm 정도 띄우셔서 다시 5cm, 다시 2mm 띄우고 5cm, 1cm와 3cm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대로 세로로 3개로 나눠주십니다. 위에다가 0, 1, 3, 5m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아래쪽에다가 반드시 SCAL이
스케일 1대 100인 도면이다. 꼭 표시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위, 아래, 위 이렇게 색칠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제 표제란이 완성됐고요. 바로 미리 세놓으신 현황도의 칸수에 따라서 방안을 그려야 되겠죠. 대각선으로 도면의 중심 잡아준다고 했어요. 30cm니까 자 15cm인 요 정도가 도면의 중심이 됩니다. 자, 대각선으로 삼각자를 놓고 15cm인 지점, 끝이 여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혹은 반대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양 끝에서 삼각자까지 동일한 간격만큼 남기고 이 삼각자가 30cm니까 15cm인 지점 찾으면 요 지점이 딱 중간이 됩니다. 첫 시간에 했던 방법으로 맞는지 한번 볼까요? 첫 시간에 이렇게 돼서 총 40cm니까 20cm인 지점, 이 지점이 중간이었습니다. 거의 동일하죠? 1, 2mm 차이니까 이렇게 30cm자 하나를 가지고 내가 그려놓은 외곽선의 대각선 끝부분에서 동일한 간격이 남게 삼각자를 댄 다음에 15cm 지점을 찍어주시면 그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자, 현황도의 가로 세로를 세봤더니 가로가 20칸, 세로가 19칸이니까 이 중앙 지점이 9.5cm가 돼야 되겠죠? I자를 밀어서 중앙 지점에서 9.5cm가 맞도록 세팅을 한 다음에 양옆으로 10cm씩 가게 되면 총 20칸이 나오게 됩니다. 살짝 삼각자를 들어 올리시고 이렇게 점을 찍는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1, 2, 3, 4, 10cm 여기죠. 자, 여기까지 0.9mm로, 그리고 왼쪽으로도 10cm 이동하셔서 체크해 주시고요. 바로 세로가 19칸이니까 19cm까지 2점 세선으로 한 번에 그려줍니다. 이렇게 오른쪽에도 19cm까지, 아래쪽에도 20cm. 자, 마지막으로 I자 들어서 위에도 2점 세선 외곽선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삼각자 대시고 1cm씩 내려오면서 연하게 요 샤프의 무게 정도로만 손에 힘을 빼시고 살짝 보일락말락 모눈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1cm씩 내려주면서 모눈을 쭉 그려줍니다. 계속 하시다 보면 샤프 무게로만 눌러질 수 있도록 힘 조절이 잘 되실 겁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그 다음에 가로로도 이렇게 삼각자에 방안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1cm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1cm씩 연하게 그려준다. 자, 이렇게 방안 그리기까지 모두 끝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현황도를 보고 경계선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부분 마무리를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 구분을 해줬고 중요한 걸 빠뜨린 게 있죠. 외곽 경계 부분에도 경계석이 다 놓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로 경계석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사면 모두 2점 세선으로 된 굵은 선과 두 줄로 된 경계석 표현이 이렇게 모두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연못이 있었죠. 21 정도로 보입니다. 왼쪽 진입구 앞에 연못 21, 18, 16짜리 원을 차례로 이렇게 그려줘서 연못 표현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수목보호대 10번, 8번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고 여기에 추가해서 두 개를 더 해주라고 그랬죠. 요 위에 하나를 더 설치해주고 요 아래에도 하나 더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하나가 있었네요. 이렇게 수목보호대는 총 5개가 있습니다. 시설물 수량표에 5개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진입구를 가로질러서 연못을 관통하는 A에서 A- 단면선이 여기로 지나가게 되겠죠. 이것도 단면선도 지금 표시해줍니다. 0.9mm 샤프로 굵은 선으로 화살표 그려주고요. 왼쪽이 A, 오른쪽이 A-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전체 지역은 이 외곽선의 바깥보다 전체적으로 1m 높은 지역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진입구에다가 1m 높이 계단을 설치해줘야 된다고 했죠. 계단 설치는 5mm 샤프로 1m 나누고 중간 반을 나눠서 양쪽으로 하나씩, 결국 계단 밟는 한 칸 부분이 20cm 정도 되겠죠. 이렇게 나눠준다. 이쪽 진입구에도 반으로 나누고 다시 반을 나눠서 계단 설치하고 아래쪽에도 반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계단 설치한 다음에 중간에서 올라간다는 표시로 화살표 이렇게 그려준다고 했어요. 화살표 그려주고 진입구라고 써주면 좋겠죠. 진입구 혹은 엔터런스의 약자 ENT로 써도 됩니다. 진입구라고 하나 있으면 다 진입구라고 해야 되겠죠. 진입구 이렇게 해주고, 자, 이제 설계 조건을 하나하나 다시 보면서 각 지역에 어떤 것들을 그려야 될지 현황도에 표시했던 것과 비교해 가면서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가 지역은 휴게 공간으로 가로 세로 3.5m의 퍼걸러 설치해줘야 되겠죠. 퍼걸러 이렇게 설치해주고 그 안에다가 등벤치 1.6m 길이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폭은 60cm, 보이는 부분이 아니니까 퍼걸러 지붕 아래에 있다는 표시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등벤치 설치해주고, 나 지역에는 체육시설 3종이죠. 윗몸 일으키기대 이렇게 중간에 두 줄로 이렇게 나눠줘서 윗몸 일으키기대, 그 다음 평행봉 두 줄에다가 2번 원 양쪽에 동그라미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철봉, 자 3단으로 3줄 그려주고 봉 기둥을 표시하는 2번 동그라미 이렇게 4개 그려주시면 3단 철봉이 되겠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5번 원으로 번호로서 표시해줍니다. 윗몸 일으키기대가 1번, 평행봉이 2번,
철봉이 3번 마찬가지로 시설물 수량표에도 바로 표현해줍니다. 동그라미 3개 그리고 1, 2, 3번으로 기호란을 채워둔다. 퍼걸러 등벤치도 채워줄까요? 퍼걸러 평벤치까지. 그 다음에 조명등은 4번 원에다가 중간에 동그란 점 하나 찍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4번 원에 템플릿 2번 원 정도의 까만 점을 찍어주면 되고, 수목보호대 기호는 5번 네모에 3번 네모 이 정도 해주면 되겠죠. 자, 나와 공간에는 평벤치 2개도 더 그리라고 했습니다. 1.6에 40cm 크기로 평벤치 2개 그려준다. 자, 포장 표현은 나중에 다 같이 해주고요. 이제 다 공간으로 갑니다. 이동 공간에 연못에는 이렇게 물이 있다는 표시를 잔물결 표시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라 공간에 치유 공간에는 등벤치 4개, 조명등 4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등벤치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그려주고요. 조명등 5번 원으로 식수대 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 설치해줍니다. 자, 다 공간에도 조명등 3개 설치하라고 돼 있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저편으로 와서 여기도 조명등 하나 이렇게 설치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명등은 총 7개가 되겠네요. 조명등 7개. 등벤치는 이 퍼글러 쪽에 2개, 치유 공간에 4개 해서 6개고요. 평벤치는 2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자, 시설물 수량표가 다 채워졌죠? 자, 이번에는 마 공간 가볼게요. 마 공간에는 마운딩이 이렇게 점선으로 현황도와 그대로 위치를 잡아서 똑같이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자, 우리가 마운딩의 간격이 여기서는 높이 30cm 간격으로 하라 뭐 이렇게 제시되고 있지만, 사실 단면선이 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요 마운딩의 높이 표현과는 단면도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무시해 줘도 되겠고요. 마 공간에는 중요한 게 오솔길을 표현하라 이렇게 돼 있죠. 요 오솔길을 표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1m 폭으로 오솔길이 이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주고, 나중에 마사터로 포장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각 공간별로 시설물 표현과 요구사항을 체크해봤고, 이제 수목을 그려주겠습니다. 먼저 소나무 군식부터 규격이 수간폭 20, 15, 12네요. 이쪽 마운딩 있는 곳에 쭉 표현해주겠습니다. 뾰족뾰족 침엽수니까 중간에 점 찍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표현. 15번 원으로 하나 더. 다음에 12번. 자, 이렇게 연결해서 다 그렸으면 밖으로 빼서 3주 소나무 한 주 한 주 한 주 규격은 H4.0, W2.0, H3.0, W1.5, H2.5, W1.2다. 자, 다음 북쪽으로 스트로브 잣나무 수간폭 10으로 식재해 주겠습니다. 자, 뾰족뾰족 자, 이렇게 스트로브 잣나무 쭉 연결해서 수목 인출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주 스트로브 잣나무 H2.0, W1.0이다. 그 다음에 왕건나무 H4.5니까 22 정도로 합니다. 22번 원 수목보호대에 이렇게 모두 왕건나무 심을게요. 중심점은 반드시 찍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 수목 연결선 바깥으로 빼셔서 5주가 되겠고, 왕번나무 H4.5, B15, 다음 버즘나무 1.7로 해주겠습니다. 중간에 12번 네모로 무늬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중간에 점 찍어주고 쭉 이으셔서 옆으로 빼신 다음 6주에 버즘나무다 H3.5, B8 이렇게 적어주고요. 마지막으로 낙엽교목 산딸나무 수고가 2.5니까 수간폭 12번 원으로 해주겠습니다. 아래쪽에다가 쭉 그려준다. 이렇게 선 위에다가 수목 중심을 그려야 되니까 선을 먼저 그어주고 이렇게 그려주는 것도 좋아요. 하나의 팁이다. 자, 이건 그냥 원형으로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수목 인출선 뽑으셔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12개 12주 심었고, 산딸나무 H2.5, 8, 5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수목 수량표도 다 채워줘야 되겠죠? 스트로브 잣나무 9주, 왕번나무 5주, 버즘나무 6주, 산딸나무 12주였습니다. 다음은 관목 초하류. 자, 요 라 공간, 치유 공간에다가 5종을 모두 심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5종 모두 심어줘야 됩니다. 공간이 좁지만 이렇게 공간을 구분해서
5종을 모두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자, X 표시로 된 것 이렇게 한 종 심고요. 요걸 점을 찍고 자, 인출선에 걸리면 이렇게 넘어가서 피해줘야 되겠죠? 여기도 피해주고 이렇게 해서 수수꽃다리로 하겠습니다. 수수꽃다리는 근원 직경이 아주 가늘고 여기는 수고가 2m나 자란다고 되어 있지만 보통 묘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제곱미터당 5주 정도 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공간에는 15주 정도 이렇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수꽃다리 15주. 그 다음에 동그라미로 표현해 줄게요. 동그라미 산수국으로 하겠습니다. 자, 산수국은 요 아래에서 뽑겠습니다. 수간폭이 0.4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5주 정도로 이것도 16주 정도 심어주도록 할게요. 16주 산수국 H0.3 W0.4.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세모로 표시해서 낙상홍으로 하고요. 그 옆으로 B금 표시 구절초를 심어주고 그 양 옆으로는 이렇게 격자 무늬로 벌개미치 심어주겠습니다. 자, 구절초는 초하류로 포트 단위로 식재하면 되겠죠. 네치 포트. 요 포트 단위로 식재할 때는 식재 간격이 10cm면은 1제곱미터당 100개까지도 심을 수 있고 간격을 25cm로 넓힌다. 그러면은 제곱미터당 16개밖에 못 심기 때문에 러프하게 제곱미터당 30개 정도 식재한다.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약 4제곱미터니까 구절초는 120개 식재하고요. 벌개미치는 60개 정도 식재한다. 자, 그 다음에 비어있는 데가 자, 위쪽 공간 오솔길 옆으로 초하류들 식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관목들 식재해줄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목 표현 쭉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보이면 좋지 않다. 자, 요 정도 해주시고 여기는 산수국 좀 더 심겠습니다. 산수국 그려주고 위쪽으로 뽑아서 여기도 산수국 대략의 면적을 계산해서 한 7제곱미터 되겠네요. 28주 식재해줍니다. 산수국. 그 다음에 수수꽃다리 관목도 쭉 식재해 줄 수 있도록 오솔길 옆으로 해주고요. 옆으로 인출선 내어서 1, 2, 3, 4, 5, 6, 7, 8제곱미터 정도 제곱미터당 3주 해서 24주 수수꽃다리 심겠습니다. 자, 여기도 규격이 빠졌네요. 여기 규격 적어주고 위에도 규격 0.8. 자, 마지막으로 자, 낙상홍 아직 표현 안 해줬네요. 낙상홍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도 중간에 낙상홍 아직 수목 인출선 안 해줬네요. 낙상홍이랑 요 바깥쪽에도 수목 인출선 빼서 두 군데 낙상홍 그려주겠습니다. 낙상홍 역시 제곱미터당 4주 정도 해서 4, 46 16주 심어주고요. H1.0 W0.4 여기도 16주 낙상홍 H1.0 W0.4 해서 낙상홍은 32주가 되겠고요. 이제 수목 수량표 다 채워줍니다. 벌개미치 60포트 구절초 120포트 산수국 자, 산수국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28 더하기 16 해서 44. 자, 수수꽃다리는 15주에다가 여기 24주도 있죠. 따라서 더해주면 39주가 됩니다. 39주. 자, 이렇게 해주면 수목 수량표에 있는 모든 수목 표현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높이 표시와 포장 표현이죠. 높이 표시는 높이는 요 전체가 1m 높은 곳이라고 했으니까 4번 원을 이용해서 동그라미 해주고 약간 삐져나가게 한 다음에 십자가를 그리고 이렇게 칠해준 다음에 플러스 1.0 이렇게만 해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높이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따로 표현해주지 않아도 되고 높이가 다른 부분은 요 연못이죠. 연못 안에는 수심이 60cm라고 했으니까 바닥이 1m보다 60cm 낮은 40cm가 돼야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 0.4다 이렇게 표현해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포장 표현. 이동 공간에는 소형 고압 블록 하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블록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소형 고압 블록 포장. 포장이란 말을 꼭 써주셔야 돼요. 물결 표시해주고 휴게 공간에는 그냥 마사토 포장 해주겠습니다. 점점점점 마사토 포장. 운동 공간에는 고무칩 포장 해줄게요. 역시나 점점점점의 알갱이 고무칩 알갱이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 자, 그리고 오솔길에 마사토 포장인데요. 이렇게 점점점점 해주고 마사토 포장 이렇게 포장 명칭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요 수경 공간 분수에다가 분수라고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뭐 이런 공간을 수경 공간 혹은 연못 분수 이렇게 네모 안에 표현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가점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설물 수량표 옆에 네모 기호 적어주면 좋죠. 자, 이렇게 평면도는 모두 완성된 것 같고 이제 단면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렸던 평면도는 살살 테이프를 떼주시고요. 단면도 용지를 고정시키시고 반드시 중심을 찾아 놓습니다. 20.7cm, 20.7cm에 이렇게 항상 표시를 해두신다. 그 다음에 평면도를 그대로 단면도 용지 아래로 넣으셔서 우리가 그려야 될 부분이 도면의 중심이 단면도 용지의 중앙에 딱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A에서 A-의 단면선에 물리는 시설물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1cm 정도 띄우셔서 테이프로 종이와 제도판이 만나는 지점 왼쪽과 오른쪽에
요 지점에다가 테이프로 살짝 고정시켜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위에서부터 7cm 띄우고, 자, 요 지점부터 시작해서 용지의 중앙에 단면도가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도면의 특징이 지상으로부터 1m 올라가서 시작되기 때문에 굳이 지하는 표현해주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0부터 7m까지 총 7칸만 그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경계를 맞춰서 7m 그려주고요. I자 올려서 반대쪽도 7m, 그리고 1m 간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맨 아래 지면이 있고요. 1m, 2m, 이렇게 그려주고 A에서 A 다시 0, 1.0, 2.0, 반대쪽도 6.0하고 미터 표시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삼각자로, 자, 단면선이 있는 부분을 체크해야 되겠죠. 자, 먼저 계단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수가 나오고요. 쭉 가다가, 자, 벤치도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에서 녹지가 다시 걸리죠. 치유 공간 녹지가 걸리고, 그 다음에 벤치 걸리고, 쭉 가다가 마지막에 계단까지 이렇게 표현해주면 공간 구분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적어줄까요? 계단이 나오고, 이동 공간, 분수, 다시 이동 공간, 녹지가 나오고, 다시 이동 공간, 계단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부터 하나씩 표현해주면, 자, 1m 높이에 이동 공간까지 올라오는데 계단이 총 4개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 나누고 왼쪽 오른쪽 나누고, 세로도 마찬가지로 중간 나누고 왼쪽 오른쪽 그 반씩 나눠서, 자, 이렇게 세로선 가로선까지 이렇게 계단 표시해주고요. 여기 하나 더 있었죠? 이쪽 계단도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가로선 그어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동 공간에 이렇게 경계석 놓고요. 분수가 0.6까지 내려가죠. 내려가고 그 아래로 방수 콘크리트, 방자잡 순으로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표시해줘야 된다. 이동 공간에는 소형 고압블럭, 소모잡이죠. 모래, 잡석까지. 자, 이동 공간이 3개나 있으니까 모두 한꺼번에 해주겠습니다. 여기도 소모잡이다. 소형 고압블럭, 모래, 잡석까지. 고압블럭 표현 2줄씩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소형 고압블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래는 점점점점점, 잡석은 사선 넣고요. 다시 대각선으로 짧게 사선 넣는 거라고 그랬죠. 자, 오늘도 단면 상세도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수 콘크리트, 방자잡, 방수 콘크리트, 자갈, 잡석까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갈은 동글동글, 잡석 사선으로 넣어주고요. 자, 이 부분도 화강암 경계석 들어가야 되겠죠. 역시 화강암 경계석. 그 다음에 녹지는 구절초 심어져 있습니다. 구절초는 8cm짜리 초하류로 이렇게 낮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자, 포장에 대한 명칭을 적어야 되겠죠. 동그라미 해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옆으로 3줄 빼셔서 T60 소형 고압블럭, T40 모래, T150 잡석 들어가고요. 맨 앞부분, 뒷부분, 공간이 부족하니까 뒷부분에 화강암 경계석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T200 화강암 경계석, T150 기초 콘크리트, 그리고 이렇게 토양 표현 해주고요. 분수 부분 이렇게 내리셔서 T200 방수 콘크리트, T100 자갈 깔고요. T150 잡석 깔아준다. 자, 그 다음에 소형 고압블록으로 포장된 이동 공간, 나머지 두 부분도 모두 같죠. 따라서 이렇게 아래로 빼신 다음에 다 연결시켜 줍니다. 이렇게 건너뛰셔서 요 세 공간의 포장은 모두 이동 공간으로 소형 고압블록 포장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자, 지상물은 이쪽에 등벤치 2개가 있네요. 등벤치 등받이가 있고 너비가 60cm니까 옆에서 본 모양으로 표현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수경 공간, 분수는 워터 레벨은 요 지면이 되겠고요. 여기는 물이 차 있으니까 물을 표현해 주고 4번 삼각형으로 WL 워터 레벨이라고 표현해주면 되죠. 실제로 그라운드 레벨은 0m인데 계단을 올라가서 조성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0에다가 GL 써주십니다. 그라운드 레벨이다. 자, 여기는 분수되기 때문에 요 분수 시설 이런 것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명칭과 이용자 표현해줘야 되겠죠. 계단에 있다 보니까 수목이 걸리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수목 표현은 사실 해줄 필요 없고 이렇게 구절초, 등벤치, 그 다음에 요 앞에다가 이용자 그리겠습니다. 이용자까지. 아이얼은 이렇게 2명 표현해주고요. 이용자라고 적습니다. 분수대, 등벤치, 구절초. 자, 이렇게 간단하지만 모든 단면도 작성이 끝났고 아래쪽에다가 이제 중심을 잡아서 약 7, 8cm 그어주고요. 굵은 선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하셔서 아래로 반으로 꺾어준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1번 A에서 A 다시 단면도입니다. 이렇게 써주고 스케일은 1:100으로 모두 그렸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단면도 작성도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사실 단면도는 상당히 간단했습니다. 평면도가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단면도도 당연히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단면선에 걸리는 것들만 그려주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요소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문제가 어렵다고 지레 겁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설명을 잘 읽어보고 여러 가지 예제 영상들을 쭉 한번 보시면은
이런 부분은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거야 하는 자신만의 응용 능력이 자꾸 생겨나니까 최대한 영상도 많이 보시고 직접 그려보는 연습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